여러분, 저희가 결혼할 때 모두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놀랍게도 실제 제 상담소에 찾아오는 부부들 중 10%가 성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도 짧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평균 10년 이상을 섹스리스 상태로 지내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제가 수천 건의 부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상담을 온 40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14년 차인데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대요. 저는 물었죠.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지내셨나요? 이분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관계가 사라진 결혼 생활은 함께 밥만 먹는 룸메이트 관계나 이건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성관계는 혼인 제도의 본질 중의 본질이라고 명시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부간 성관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섹스리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섹스리스 상태였던 부부들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부부 간 성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 해소를 넘어서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친밀감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느껴지는 심장 두근거림과 설렘, 그리고 신체적인 끌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다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18살의 감정이나 80살의 감정이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단지 노년층은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신체적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상담소에 오셨던 70대 부부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요즘 남편이 발기부전약을 너무 많이 먹어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약을 먹는 게 왜 문제인지. 그런데 할머니의 진짜 걱정은 남편이 그 약을 먹고 너무 자주 관계를 요구해서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요였던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70대 부부가 성생활 빈도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니. 이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성관계는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관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부부만의 고유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특별한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과는 결코 나눌 수 없는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죠.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는 이혼 방지 백신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해온 수천 명의 부부 중에서 성생활이 만족스러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큰 문제들, 예를 들면 외도, 폭력, 중독 등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부부 갈등의 경우 성생활이 만족스럽다면 그 갈등을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 한 부부는 남편이 아내 몰래 1억 원의 빚을 졌는데도 관계를 회복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정말 화가 났지만 우리 부부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해결해보자고 생각했대요. 반면 성관계가 없는 부부는 사소한 갈등, 예를 들면 설거지 안 한 것, 늦게 들어온 것 등에도 크게 다투고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부들이 섹스리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시작점은 임신과 출산 시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임신 중에는 태아에 대한 걱정으로 성관계를 자제하게 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위험한 임신이 아닌 이상 성관계가 태아에게 해롭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관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10개월 동안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가 불안해했죠.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출산 후에도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말만 들어요. 출산 후에는 여성의 신체적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육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 성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부부 간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일시적인 중단이 장기적인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섹스리스의 주요 원인은 외도 발각 후의 거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되면 많은 이들이 더럽다,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몸으로 저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역겹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부가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흔한 원인은 코골이나 수면, 습관 차이로 인한 각방 사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 잘 자기 위해 시작한 각방 생활이 점차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부부는 남편의 심한 코골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각방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합방을 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더니 결국 완전히 성관계가 사라졌대요. 아내는 이제 그냥 익숙해졌어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내가 마치 이 집의 세입자 같아요 라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거절로 인한 상처와 모욕감이 쌓이는 경우도 많아요. 한쪽이 성관계를 제안했을 때 상대방이 단순히 오늘은 피곤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귀찮게 해? 너는 왜 그렇게 성욕이 강해?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편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다가갔는데 당신은 동물이냐?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한 번의 모욕적인 거절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섹스리스 상태는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영향은 전반적인 친밀감의 감소입니다. 성관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대화도 줄어들고 스킨십도 사라지고 심지어 눈 맞춤도 피하게 됩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와 7년째 성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도 잡지 않고 포옹도 하지 않고 입맞춤은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친밀감의 감소는 결국 정서적 단절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지 않게 되고 점점 더 각자의 세계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외도로 이어지거나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남편과 6년째 관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졌고 결국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후회하지만 그때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이렇게 섹스리스 상태는 단순히 성적 불만족을 넘어 관계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섹스리스 상태에 빠진 부부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를 인정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나는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그리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10년 동안 섹스리스 상태였는데 남편이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처음에 아내는 당황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진적인 친밀감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면 갑자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비성적인 스킨십, 예를 들면 손잡기, 포옹 등 마사지 등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신체적 접촉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점차 키스, 애무 등으로 발전시키며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부부는 스킨십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조금씩 신체적 접촉을 늘려나갔다고 해요. 첫 주에는 매일 10초 동안 포옹하기, 둘째 주에는 2분 동안 키스하기 등의 미션을 정하고 실천했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결국 성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섹스리스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육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서로가 육아를 분담하고 각자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도가 원인이라면 진정한 사과와 용서,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4년 동안 섹스리스 상태였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아내가 자신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고 아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참고 이해해 주었죠. 그리고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걸렸지만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보수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선호도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부부는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성적 욕구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내는 저는 항상 남편이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편이 저를 밝히는 여자로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나는 당신이 적극적이면 오히려 기쁠 것 같은데 라고 답했대요. 25년 동안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기능장애나 성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심리적인 문제라면 부부 상담사나 성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아내의 성교통 때문에 성관계가 불가능했어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숨기고 있다가 결국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대요. 적절한 치료 후에 그들은 다시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섹스리스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이제 너무 늦었어, 어차피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변화의 의지만 있다면 10년, 20년의 섹스리스 상태에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사례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25년 동안 섹스리스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갱년기 증상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 경험이 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회복 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후회되는 것이 많았어. 그중 하나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25년 만에 다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대요. 나이가 들어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들이 느낀 감정적 연결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관계를 거절할 때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단순히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절하느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성욕이 강해, 또 귀찮게 하네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쉬고 싶어, 내일은 어떨까, 지금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해볼까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다가오면 그냥 싫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거절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이제는 오늘은 진짜 피곤하니까 주말에 해요라고 말하고 꼭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러자 남편도 더 이해해주고 기다릴 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방식은 단순히 성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해 온 수많은 부부들의 경험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관계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혼 초기의 열정과 설렘은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많은 부부들이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이제 설레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단점과 약점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깊은 사랑은 일상적인 노력과 표현을 통해 유지됩니다. 작은 선물, 감사의 말, 애정 표현, 그리고 물론 성적인 친밀감도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많은 부부들이 섹스리스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히 성생활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섹스리스 상태에 있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점차적으로 친밀감을 회복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관계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시작하겠다는 용기와 지속하겠다는 의지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섹스리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요. 제가 상담한 부부들 중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트 나이트를 정해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데이트를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주 1회라도 오직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또는 그냥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부부는 매주 금요일 밤을 데이트 나이트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서로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대요. 그리고 데이트 후에는 자연스럽게 친밀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둘째, 일상에서의 스킨십을 늘려보세요. 성관계만이 신체적 접촉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포옹하기, 지나칠 때 살짝 어깨 터치하기, 소파에서 TV 볼 때 손잡기 등 작은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하루 3번 포옹하기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퇴근 후 만났을 때, 잠들기 전에 각각 20초씩 포옹을 했대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이 작은 습관이 그들의 친밀감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셋째,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일상의 반복은 종종 관계의 설렘을 앗아갑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색다른 요리를 시도하는 등의 활동은 관계의 신선함을 더할 수 있어요. 한 부부는 함께 댄스 교실에 등록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대요. 서로의 몸을 맞추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면서 잊고 있던 신체적 접촉의 즐거움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넷째,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여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대화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괜찮았어? 같은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서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방법은 고맙고 미안하고 부탁해 대화법이에요.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서 서로에게 그날 고마웠던 것, 미안했던 것,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대화법이 부부 간의 이해와 공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적 환상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서로가 자신의 욕구를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2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성적 선호도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들이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을 때 서로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특정 행동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그것을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적극적인 모습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있었죠.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짜 욕구와 선호도를 알게 되면 성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부부들이 부부 상담이나 성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은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부는 처음에 상담받는 것을 매우 꺼렸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부부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단 몇 번의 세션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이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고 효과적인 소통 방법과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일곱째,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성생활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성기능과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남편은 과체중과 고혈압 때문에 발기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면서 성기능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아내는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성욕이 거의 없었는데 명상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면서 상황이 좋아졌대요. 여덟째,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한 부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상대방에게 고마웠던 것 3가지를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였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습관을 통해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9째,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많은 부부들, 특히 오랫동안 섹스리스 상태였던 부부들은 완벽한 상황에서 관계를 재개하고 싶어 합니다. 집이 완벽하게 청소되었을 때, 아이들이 없을 때, 둘 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을 때, 로맨틱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등등.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완벽한 순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한 부부는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재개했다고 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진정성과 사랑은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색함을 극복하니 그 다음부터는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었대요. 10째,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할 때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저는 그의 용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비록 그 데이트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노력을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그리고 그런 제 반응이 남편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의 작은 노력도 알아보고 인정해줄 때 점차적으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조언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임원으로 매우 바쁘게 일했고 아내는 주로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성생활은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5년 동안 완전히 섹스리스 상태가 되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섹스리스 상태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육아 스트레스, 피로감 등으로 인해 성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그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달았어요. 퇴원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가까이 느끼고 싶어. 처음에 아내는 당황했어요. 그녀도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을 열고 그녀도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우리가 예전처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은 부부 상담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고 상담사의 도움으로 단계적인 친밀감 회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저녁 30분 동안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TV를 끄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주 1회 데이트 나이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친구 부부와 서로 아이를 봐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비성적인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초 동안 포옹하기, 손잡고 산책하기, 소파에서 함께 TV 볼 때 안아주기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몸에 다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성적인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진행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도 했고 과거에는 몰랐던 서로의 욕구와 선호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바쁜 일상과 육아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서로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법을 배웠고 정기적인 성생활을 통해 관계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집에 오는 길이 기다려져요. 아내와 보낼 시간이 기대되거든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우리가 다시 젊은 시절처럼 서로에게 설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성생활은 부부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이해, 지지, 그리고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노부부는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성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했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손을 잡고, 서로를 쓰다듬어주고, 키스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관계의 부재는 관계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60년 넘게 함께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처럼 각 부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정의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만족하고 행복한지, 그리고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문제가 너무 특이하고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실은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깨달음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정한 변화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섹스리스 상태에 있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관계 회복의 열쇠는 항상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부 간 의사소통의 비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여러분.